빅히트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최대 주주로 있는 방시혁, 이 사람이 이제 빅히트라는 기업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는 매니저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료 부분이 좀 다소 이게 왜곡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토대로 차트를 분석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혹은 모르는데 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와 기업 가치. 첫 번째 이슈, 역사, 지배구조, 매출 영업이익, 증권사가 바라보는 기업 가치, 상장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장 이슈. 일단 상장이 되게 되면은 빅히트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폼이 이제 공모주 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빅히트나 이런 데들도 주목을 크게 받지 않겠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히트 이제 연내 어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좀 이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영업이익이 SM, JYP, YP 이 세 3사를 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빅히트는 연내 9월달 정도에 이제 IPO 추진,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넷마블이 이제 후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한 세 번째 역사를 보시게 되면, 자, 빅히트의 역사. 대표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일단 JYP에서 독립을 했고요. 200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빅히트를 운영하면서도 JYP 내부의 프로듀서로 함께 활동을 하는 전적이 있고요. 전략적으로 가까운 관계이나 이제 JYP 하이웨이 네이블 아래이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를 요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4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방시혁이 약 44%를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이 25%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DPC, 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분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상장될 때는 다소 지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 기업 분석 다트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구조 보시게 되면 화면처럼 뭐 똑같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다음에는 유통되는 주식량이 약 20% 정도 될 것 같다. 상장 주식수는 뭐 한 2,500만 주 내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회사는 DPC, 특히 모회사, 그래서 이제 DPC의 주식이 날아가고 있고요. 넷마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B세미콘이 있고, LB세미콘은 이제 LB인베스트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량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주 좀 이따가 봐야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이제 YJM게임즈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넷마블 쪽에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남제약 또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게 그 BTS가 레모나에 그거 찍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영업이익 좀 보겠습니다. 자, 매출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 2016년, 17년, 18년, 19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2, 3년 전만 해도 110억 나왔던 애들이 900 이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느냐? 자, 기업 가치. 자, 보시게 되면 SM, JYP 이 3사를 합친 것보다도 빅히트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3사 합계보다 커진 빅히트 영업이익, 음반 판매량, 투어 모기스, 인증원수 등등등,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네임밸류 받는 것은 이제 과연 몇 배 정도가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시총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한 2조에서 3조 정도 받을 것이다. PR 30배 정도, 25배에서 30배 정도 하게 되면 상장되는 주식수를 가지고 약 추정되는 주식수가 2,2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PR 30배로 계산했을 때 약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매출 감소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제 적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언택트 콘서트가 급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 번에 75만 명, 약 225억 원 정도 BTS 방탄콘 콘서트 정의를 바꿨다. 이렇게 전 세계 유료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 공연의 선두주자로 일어서고 있다. 사실상 이 오프라인에서 꺾이지 않는 어떤 열기가 이런 언택트 공연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열기는 지속될 것 같다. 사실 옛날에 그 한때 저희 이제 어렸을 때죠. 영국의 비틀즈였나요? 한때 비틀즈가 전 세계의 팬들을 울리고 그랬던 어떤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BTS가 지금 예전에 비틀즈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JYP나 뭐 SM이나 YG나 이런 애들은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런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BTS 같은 경우는 BTS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2025년까지 지금 재계약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열기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속타로 그러면 이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장 관련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죠. 자, 상장 관련, 상장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자, 5월 28일 날 예비 심사가 청구가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접수해 45 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은 약 9월 달 정도에 이렇게 상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다가 100억, 1000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워낙 인기가 좋은 놈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 SK 바이오팜에도 뭐 10억, 100억 든 사람들도 꼴랑 몇 천만 원씩 되고 꼴랑 많이 든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된다고 하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목 청약단 관련 내용인데요. 상장 예비 심사 중이기에 공모가는 현재 책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장 예비 심사 통과 후에 주관사는 이제 NH하고 한국사증권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에 기업사들에게 공모가를 제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투자들이 이제 수요 가격과 이미 상장되어 있는 동일 업종 평균 PR과 펄을 참고하여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느냐? 넷마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DP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LB세미콘이 있을 거고요. IJM 게임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경남제약이 있을 거고요. 등등 있겠지만 이렇게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시세를 많이 주고 있는 DPC를 보도록 하죠. DPC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괜찮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9월 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오픈된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친구를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요딴 식의 접근은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자회사에 있는 스틱이죠. 얘네들이 이제 지분 한 13% 정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날아가고 있는 건데,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돈 얼마짜리예요? 이거 돈 4,000원도 안 가는 주식이에요. 4,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식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끝마무리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나오면 게임 오버. 그럼 다시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옵니다. 고라인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짓말인가 보세요. 99.9999999 내려옵니다. 사상의 100%는 없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거예요. 셀트리온 30만원, 35만원 그때 제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외쳤죠. 18만원 깨지고 내려온다고. 그때도 안 믿었죠.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DPC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스윙 측면 혹은 단기 측면, 길어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길어야 요 정도 측면으로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를 만드는 큰 캔들이 형성되면 이제 관심 끊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PC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심 가져라. 항상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그리고 DPC 급등하는 날도 제가 잡아드렸어요.
공개방송 잡으려는 겁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즐기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넷마블. 자, 넷마블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2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한 5천억 의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분석은 그렇다. 자, 그럼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넷마블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추세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추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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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또 추세 여기 여기 이 자리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얘가 올라와 있는 저항 자리는 어디입니까? 추세가 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진하게 칠해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즉 저항 자리는 지금 뭐 했다? 뚫어냈다 이 얘기예요. 뚫어냈다. 그럼 두 번째 저항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 진하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두 번째 저항 자리도 사실상 뚫어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저항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부터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료가 터지는 라인 전까지는 사실상 어디까지? 약 13만원 후반에서 14만원 초중반까지도 사실 가능하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사실상 이 친구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눌리거나 지수에 의해서 눌릴 때 뭐 5일선 정도, 11선 정도 깨질 때 이때부터 슬슬 조금씩 담아가서 이 친구가 자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선이 뭐 어렵지 않아요. 검은색 선 241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은색 선 요거 241선이에요. 61선, 또 파란 거 61선, 녹색은 21선이에요. 요거 빨간 선은 5일선, 요게 11선, 11선이에요. 자, 그러면 전략 한번 해볼까요? 자, 5일선 요 자리, 그리고 11선 요 자리. 요 자리가 무너지고 내려올 때부터 뭐 하자? 분할 매수 첫 번째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매수할 때 조건이 붙어야겠죠. 내려온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까요? 이 시장에서 이제 외적인 변수, 외생적 변수예요. 즉 넷마블이라는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정훈이가 뭐 대포를 쏜다든가 요딴 짓거리 할 때 혹은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준에서 내놨던 공약을 취소한다 뭐 되지도 않는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외생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뭐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뉴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내려온다면 이때 거래량만 잘 잡아준다면 땡큐겠죠. 혹은 세 번째 수급에 의해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 거래량만 잡아주보다 괜찮다.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격을 부리는 고가권에서 아직 거래가 없어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격을 좁히고 내려오면서 거래 잡아줌보다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오케이?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즐기면 될 거고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 5일선과 그 다음에 11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올 때 관심 갖자 이 얘기예요. 관심 갖자. 아니 뭐 이대로 뭐 시골에 폭발하고 날라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넷마블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다음 엘비세미콘 볼게요. 자, 엘비세미콘은요 차트가 어때요? 자세히 안 나오죠. 피곤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은 엘비세미콘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도 전량 처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엘비세미콘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날아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추세가 큰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리를 가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자리는 무조건 저항이에요. 무조건 저항이에요. 올라올 수 없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 친구가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어요. 그죠? 여긴 저항일 거란 말이죠. 저항일 거라고. 뚫어냈는데 어디서 뚫어냈습니까? 여기서는 뚫어냈다가 실패했고 다시 뚫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때는 이 자리였죠. 이 자리였죠. 그러면 이거 만들고 나서 이거 만들었죠. 근데 이거 만들 때 거래가 있을 수 없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다,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때 뭐 고점을 낮추는 이런 추세가 꺾이면 안 되겠죠. 이런 모습. 훅 자주 안 나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떤 지분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정부 가치는 3,400원짜리인데 ROE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죠.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다. 사실 이 수치로 봤을 때 앞으로 2022년도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20% 이상을 만들어낸다라면 사실상 얘는 뭐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뭐다?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이 친구는 BTS 관련주로 묶일 것이 아니라 본연의 가치에 의해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코로나예요. 이 부분. 이건 빼자고요. 어쨌든 얘가 13,000원이라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는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세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이 부분을 뺀다라면 앞에서 이걸 만들고 나서 조정받고 뭐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이 저항 라인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추세를 현재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이 추세가 깨지거나 이 추세를 깨트리거나 이렇게 파란색 깨트리거나 혹은 이렇게 고점을 높였죠. 여기서는 이렇게 높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고점 이렇게 반대로 낮아지는 펜트는 될까 안 될까요? 추세를 깨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추세를 돌리고 나서 다시 돌려냈다가 눌리고 고점 돌파할 때 이때 포인트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 지점이 저항이 되는 이 지점을 뚫어낼 때 관심을 갖자. 반대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은 박살나고 내려온다라면 외생적 변수라면 얘는 무조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지 얘는 BTS 관련주로 묶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넷마블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YJM 게임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집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매집이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매집으로 판단하려면 얘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번에 이 자리를 넘기는 파동을 만들었어야 돼요. 여기서 DPC라든가 이런 BTS 관련들이 움직일 때 전혀 미동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외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고를 때 거래량, 장중에 일어나는 거래량을 좀 체크하면서 고를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전환이 전혀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제약. 자, 의미 없죠.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모습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모습. 버럭라인 밑에 있긴 하죠.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동반되고 있네. 다소 불편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제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거라면 넷마블하고 DPC 정도인데 DPC는 이제 여기서 큰 캔들 하나 더 나오면 정리. 넷마블은 늘려준다라면 그리고 DPC도 거래 없이 눌러준다라면 다시 한번 뜰 것 같고요. 넷마블도 늘려준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